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단층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역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과정, 그리고 좌우의 대립, 전쟁, 그 이후의 대립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경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데올로기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 빨갱이라는 표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를 치니까 저주, 낙인, 이런 것들이 그냥 뜰 정도로 어떤 그런 그 이데올로기적인 낙인을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쓰는 표현들이 용공분자, 종북, 좌빨, 좌익빨갱이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같은 형태로 민주화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던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차이와 오류를 덮는 최종적인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내가 잘못하고 네가 잘못하고 따지 말고 그런데 넌 빨갱이야. 그 하나로 모든 것을 그냥 덮는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우 이념도 여전히 격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념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 영역에서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의식조사, 가치관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100명의 서베이고요. 물론 당연히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통계기관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공유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가장 중요하냐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순서대로입니다. 진보 보수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매우 크다, 갈등이 큰 편이다. 혹은 갈등이 작다, 매우 작다. 이렇게 봤을 때 갈등이 매우 크거나 큰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91%입니다. 92% 수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5,100명 중에 진보 보수 갈등이 우리나라 집단 갈등 중에 갈등이 매우 큰 갈등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중에 92%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인데 85%가 갈등이 매우 크거나 큰 편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가 갈등이 크다. 이게 80% 정도. 부유층, 서민층 갈등이 79%, 기업, 노사관계 78%, 세대 갈등 68%, 수도권과 지방 갈등 62%, 남녀 갈등 55%. 매체에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응답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갈등 49%. 거의 한국인과 외국인의 정체성 갈등은 갈등이 작다라는 응답이 오히려 더 많은 거의 유일한 샘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진보 보수로 포괄되는 물론 단순 이데올로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더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갈등이 가장 큰 갈등이라고 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조사는 96년부터 시작해서 매 3년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는 정규, 비정규, 부유층, 서민층 갈등 이런 경제적 측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하다가 2019년이 되면 진보 보수 갈등이 가장 크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최근 들어서 진보 보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5번째로 심각한 갈등이었던 진보 보수 갈등이 2019년이 되면 가장 갈등이 심한 갈등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갈등에 대한 위기의식은 학력이 높을수록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렇게 보면 그게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89.7%에서 92.7%까지 점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이가 미세하기는 한데 샘플이 5,000샘플 정도 되기 때문에 각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통계 분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5,000개의 샘플을 제가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통계 분석은 못했지만 5,000명의 샘플의 모집단의 저 정도 격차라면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견 점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진보 보수 갈등도 크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더 큰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200만 이하인 그룹과 700만 원 이상인 그룹을 보면 200만 이하의 그룹은 진보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90%, 89%,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96%. 그래서 더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진다. 본인이 보수다, 중도다, 진보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이 보수 진보 갈등이 더 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수 진보가 우리 사회에 새롭게 더 중요하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갈등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촛불 집회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차가 진행이 됐고요. 매회 평균 80만 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그러고 100만 명 이상을 참석한 게 총 7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참석한 건 2016년 12월 3일이고요. 이때가 이제 탄핵 문제가 본격화되었을 때였던 것 같고요. 6차 촛불 시위 때입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232만 명, 경찰 추산으로 4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역동적으로 커다란 변형을 겪었고 그 결과가 2019년에 진보 보수 대결이 가장 큰 갈등이다라고 응답하는 상황적인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촛불 집회는 우리나라 정체성에 관해서 K 시리즈로 시작하는 정체성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긍심?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게 혁명적이지 않다.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이후 변화를 보면 혁명적이지 않다. 그래서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적인 견해인지 모르겠으나 정체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 100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자기 고양 효과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아시다시피 태극기 집회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보 보수 대결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념 갈등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다른 연구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이념 대접이라고 보기엔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오히려 정치인들 간의 이념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졌고 정당과 정치인, 정치, 집단 간의 권력 갈등이 오히려 국민들 사이를 파고들면서 진보 보수 대결이라는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동원하고 권력을 잡는 것을 정치 현상으로 볼 것이냐,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토론이나 이렇게 사회 진보를 지원해야 하는가를 본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보 보수만큼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그 인식도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많이 보입니다. 전체 5,100명 중에 힘을 합쳐 협력할 대상이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42%고요. 그리고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다가 그 다음에 많습니다. 이거 역시 발전을 경계하는, 제약하는 경계 대상이고 혹은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아니다. 협력해야 된다. 이걸 보면 아직은 협력해야 된다가 많지만 여전히 적대적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37%, 38%, 그러니까 46대4 정도 비율의 아직도 갈등 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인식의 세대 갈등도 보입니다. 20대와 60대 이상이 보수화되고 있으니까 20대의 보수화 현상은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북한이 안보 위협이다라는 견해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20대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20, 30년을 더 갈 수 있는 인식이고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는 역시 보수나 기타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우리 안전을 위해하는 그룹이다라고 보는 것이 31%. 근데 놀랍게도 나는 보수입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협력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다라는 점입니다. 35%는 여전히 북한이 협력해야 된다. 물론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진보나 중도라고 정의한 사람들이 북한의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비율에 비하면 10여 % 낮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다라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볼 시사점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의 변화를 보게 되면 다른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진보 보수 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통일이 되면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 라는 건 이제 보수 집단에서 나타나는, 나는 보수다라고 자기를 규정한 사람들 그룹에서는 통일이 되면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반면에 진보 쪽에서는 전쟁 위협이 사라진다에다 강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 쪽에 강점을 둡니다. 이 부분은 해석을 하면 되게 자의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스스로를 보수다, 진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분단, 한국전쟁 등으로 강화된 전쟁 이데올로기 갈등은 국내 정치의 분단, 통일 이런 쪽에서만 나타나는 것만 아니지만 여전히 이 영역에서도 갈등을 촉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년, 60년, 70년 가까이 되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토론을 통해서 해답이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동원되는 측면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 점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